도학의 창시자 포은정몽주 선생에 대해서 우리 이 한국학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를 도라고 했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을 천리, 하늘의 이치인 이치와 일치시켜야 된다 하는 그것을 특히 강조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도학 또는 주자학을 성리학이라고도 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 도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포은정몽주 선생이 실은 그 성균관 박사로 임명됐을 때 그가 사서 오경 강의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그것이 특출하게 이 주석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균관 대사성 목은 이세기 그가 이치를 논하며 행으로 얘기하나 종으로 얘기하나 어디로 얘기를 해도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바가 없다. 그래서 그를 동방이학의 조로 추론한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자가래를 통해서 이 효를 실행한 분이고 사서오경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도의 실천을 중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 나오는 성의 정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는 마음을 바르게 갖고 내 몸을 닦고 또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결국은 세계를 다스리는 이런 일에 실천적으로 노력을 했다. 그리고 애교 활동으로는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실천적인 직책을 다했다. 그래서 포은의 도학사상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는 실천적인 도학자이자 실용적인 학자였다. 한국의 모든 자료에는 그가 1337년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가 음력 12월 22일 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양력으로 환산해 봤더니 1월 12일이야. 그래서 그의 출생 연도를 밝힐 때에는 1338년으로 해야 옳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19세에 아버지 상을 당해서 3년 심효살이를 했고 당시 제사는 거의 묘소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절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주였는데 그는 신위를 신위를 써놓고 지방을 써놓고 제사를 지내는 주자가래의 첫 실천자였다. 그 다음에 29세에는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와 마찬가지로 3년간 심효살이하고 주자가래를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의 집에 대문에다가 정렬을 세워주고 그 마을을 효자리라고 칭했다. 그리고 그는 23세 공명한 9년에 과거에 장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예문관 검열직에 임명됐습니다. 27세 때에 여진정벌에 포은 선생이 나갑니다. 이성계를 만나게 되고 이게 첫 번 만남이고 그리고 이성계는 그 후에 운봉전투에 포은 선생이 또 이 원수로 참여를 해가지고 일생 동안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는 공양왕을 추대한 구공신 중에 한 사람인데 이성계가 수상이거든요. 수상이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하는 음모가 뚜렷하게 밝혀지자 그건 부수상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왕조를 수호하려고 하다가 이방원의 의해서 참살됐습니다. 그것이 1392년 4월 4일이고 석 달 후에 조선이 건국됐습니다. 옛날에는 시는 남을 주는 문인들의 최고의 선물이 시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는 303수가 있는데
준걸스럽고 굳센 기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게 서정시이면서도 거의 대부분 서사시라고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포은의 시는 중국에 전해져서 이 청나라 때까지 이 청나라 사람들이 애송했던, 그리고 이 시집이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일본에 가서는 선생님하고 따라다니는 성년들을 매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포은의 일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포은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관직이 없어서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관직을 맡으면은 최선을 다하는 자기 직책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충조를 지켰다. 이런 점에서 그런 실천적인 지성인이라는 말을 제가 부제로 달았습니다. 포은은 자신의 능력으로 과거를 통해서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고, 또 학문적으로도 당시 새로운 학문이었던 성리학을 이해하는 데에 깊은 이해가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부수상에까지 오르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가와 백성을 향한 충성을 다했다. 이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극진했다. 그 다음에 현실 정치가로서 실천적 지성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독서를 통해서 자기 혁신을 했다. 자기가 맡은 직책을 다하는 책임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포은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포은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세월호 참사 보세요. 맡은 관직에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일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런 참사를 당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실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사 창조의 주역이라고 하는 주체의식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나라 역사의 창조자고, 우리나라 역사의 창조는 바로 세계 인류 역사의 창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족이 평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국가와 세계 인류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